김호중 씨의 지금 이제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김호중 씨가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을까?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예상이 됐던 거는 위약금 같은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좀 뻔뻔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선수금과 위약금에 대한 얘기가 공개가 또 됐습니다. 도대체 왜 김어중 씨가 공연을 강행했는지를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뭐 이런 식의 논란이 터졌던 18일 당시에도 창원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미넨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를린필 이런 또 전 세계적인 뭐 3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들 아닙니까? 그런 오케스트라들과 협업을 했던 거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그게 이제 23일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강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24일 공연 또한 마찬가지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었다가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24일에 열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날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조차도 연기를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솔직히 법원 입장에서도 공연 가겠다라고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연기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기 요청 자체도 기각이 됐고 그때 이제 구속 결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24일 공연을 끝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18일 공연도 하고 23일도 하고 24일까지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요거 지금 공연에 대한 선수금으로 받았던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126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김호중 씨가 인기가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공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금액 선수금으로만 하더라도 126억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연이 취소가 되고 공연을 못 나가게 된다면 선수금을 내뱉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고스란히 빚이 되게끔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리 이제 수익을 받아놨다라는 걸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거를 뭐 다른 데다가 썼을 가능성도 있고 빚을 갚는 것도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처음부터 그냥 김호중 씨가 죄를 인정을 하고 음주 사실에 대해서도 그냥 시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6개월의 법칙이라고 또 있잖아요. 웬만한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웬만한 가수들 뭐 배우들도 6개월 정도 자숙하고 나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아니 그러면 선수금으로만 126억을 받으시는 분이면은 금방 그냥 또 자숙을 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공연 몇 번 하고 하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돈에 대한 그 욕심 그 단편적인 단기간의 돈에 대한 욕심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영영 앞으로 이제 미래까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래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속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지금 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니까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죠. 생각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였는데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매출이 188억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그 전년에 비해 가지고는 68억이 줄은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년에 같은 경우는 256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88억 매출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순수익으로 가게 되면 더 줄어들었을 것 같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94억 원이었다가 작년 말에는 16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죠? 거의 한 78억 가까이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속사가 스타플래닛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막 투표 같은 거 하는 그런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그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 스튜디오 M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60억 가까이를 투자했대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스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뭔가 좋아가지고 투자했다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차트 같은 거를 이게 공개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차트 조작이나 차트용으로 썼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도 그럴 게 하필이면 이제 그 스타플래닛을 이제 그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트로트 부문 차트에서는 작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계속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고 작년 말에 진행했던 왕중왕전에서도 트로트 부문에서 45% 압도적인 득표수를 얻어서 1위에 이름을 올랐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트로트 부분의 압도적인 1위 45% 가까이 받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받을 것 같으세요? 뭐 저는 트로트를 잘 모릅니다만 임영웅 씨가 당연히 압도적인 1위 아닌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속사가 투자를 했던 이 스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작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1위를 김호중 씨가 차지하고 또 작년 말에 왕중왕전을 했었을 때는 45%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또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지금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되게 됨에 따라 워낙에 벌써부터 현금성 그런 이제 수익도 떨어졌었고 자산도 지금 떨어져서 별로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약금을 선수금만 126억 가까이를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 뭐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속사가 지금 벌써 전원 퇴사에 대표까지도 바꾼 상태라고 합니다. 사업 자체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그 이광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그맨 출신인데 김호중 씨의 그 사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었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빠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소속이 되어 있는 연예인 중에는 배우 김광교 씨랑 손호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들어가 있는데 손호준 씨는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교 씨도 조금 뜬금없는데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도 FA 시장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건은 결국에는 음주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음주와 관련된 문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기소조차도 안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도 경찰이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혐의를 적용시킨 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요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적용시킨 상태인데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측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도 혐의가 입증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도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고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요 정도가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음주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이거는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소조차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경찰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언론 플레이성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될 수는 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법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도 그 CCTV 영상 아닙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었다라는 건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었다라고 해서 음주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에 음주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증거가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이고 관련자 진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식당 직원과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직원의 얘기인데 식당 직원 같은 경우도 김호중 씨가 직접 마신 술은 얼마다라고는 증언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 직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보기에 김호중 혼자 마신 게 소주 3병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문제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유흥업소 직원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 직원 1명밖에 없고 심지어 만약에 그 유흥업소 직원조차도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조차도 좀 의심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음주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기소조차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주 운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가 양측 사이의 인과관계만 확인이 되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대 형량이 15년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경찰의 좀 희망사항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소주를 10잔 정도를 3시간 가까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이제 시인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을 못했다라는 원인 인과관계가 결론이 나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경찰의 평상시 수사 능력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이 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음주도 무죄가 당연히 불기소 처리가 될 거라고 보이고 그나마 적용이 되는 게 사고 미조치 뺑소니죠. 범인 도피 방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김호중 씨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사실상 김호중 씨의 연예계 생활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처음에 그 얄팍한 단기적인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김호중 씨 본인을 탓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